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오행의 개념에 대해 간략하게 배웠습니다. 오늘은 오행의 첫 번째, 목에 대해 배울 겁니다. 목은 단순히 나무를 뜻하는 게 아니에요. 나무가 자라는 방식, 그 이치 자체를 상징하는 기운입니다. 오늘 강의를 들으시면 사주에서 목이 왜 그런 성격을 갖는지 머릿속에서 자연스럽게 그려지실 겁니다. 목을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나무 한 그루를 머릿속에 심는 겁니다. 그냥 멈춰있는 나무가 아니라 씨앗에서 싹이 트고 자라나는 그 과정 전체요. 씨앗 하나를 땅에 묻어보세요. 씨앗은 안에 엄청난 에너지를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껍질을 깨고 나와요. 그 과정을 생각해보면 씨앗이 깨지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알 수 있어요. 딱딱한 땅에 자기보다 수백 배 무거운 흙더미를 밀어내며 싹이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 힘, 그 돌파력이 바로 목의 첫 번째 속성입니다. 싹이 트고 나면 나무는 어느 방향으로 자랄까요? 위로 자랍니다. 빛을 향해, 위를 향해 계속해서 뻗어 올라가요. 옆으로도 가지를 치고 아래로도 뿌리를 내리지만 본질적인 기운의 방향은 위쪽, 상승입니다. 이것이 목의 두 번째 속성, 상승하는 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나무는 성장하면서 멈추지 않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조금씩 더 자라는 게 나무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목은 성장, 발전, 앞으로 나아감을 상징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무를 보면 가지가 사방으로 뻗어 있죠. 뿌리도 사방으로 퍼지고요. 이 퍼져나가는 성질도 목의 중요한 특성입니다. 한 곳에 고이지 않고 새로운 공간으로 영역을 넓혀가는 기운이에요. 또한 오행은 계절로 이해할 수 있다고 했었죠. 목은 봄에 배속됩니다. 겨울 내내 땅은 꽁꽁 얼어 있었고 식물들은 죽은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봄이 오면 어떻게 되나요? 아직 땅이 완전히 녹지도 않았는데 그 밑에서 싹이 울컥 올라옵니다. 이게 봄의 기운이에요. 죽었던 것이 되살아나고 잠들었던 것이 깨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목의 기운입니다. 방향이 동쪽인 것도 같은 이치입니다. 동쪽은 해가 뜨는 방향이에요.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시작되는 방향. 하루의 새벽이 동쪽에서 오듯이 목은 새로운 시작을 상징합니다. 인생에서 목이 상징하는 시기는 유년기입니다.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은 어떤가요? 에너지가 넘치고 호기심이 왕성하며 무서운 줄 모르고 새로운 것에 뛰어들죠. 매일 무언가를 배우고 어제보다 오늘 더 커집니다. 완성된 상태가 아니라 계속해서 자라나는 중인 거예요. 이게 목의 속성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목의 색은 청색, 즉 파랗고 푸른 계열입니다. 이건 감각적으로 가장 쉬운 대응이에요. 봄에 새로 돋아난 잎을 떠올려 보세요. 연두에서 짙은 초록으로 가는 그 생명의 색. 동시에 봄하늘도 맑은 파랑이죠. 생장하고 살아있는 것들의 색, 그게 바로 청색, 녹색 계열입니다. 또한 우리 몸의 장기도 그 역할에 따라 오행 분류를 할 수 있는데요. 목은 인체 장부상으로는 간과 담에 배속됩니다. 한의학에서 간은 소설의 기능을 담당한다고 합니다. 소설이란 통하게 하고 퍼뜨린다는 뜻이에요. 기운이 막히지 않게 순환시키고 감정을 원활하게 흐르게 하는 역할입니다. 이게 목에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기운, 막힌 것을 뚫고 올라가는 기운과 정확히 맞닿아 있죠. 그래서 목의 기운이 손상되거나 과잉되면 간 기능에 영향이 오고 눈이 피로하거나 근육 힘줄 쪽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간이 눈에 기운을 공급한다고 보는 게 한의학적 관점이거든요. 그리고 목의 성정은 어지린, 즉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유교의 5덕목 중 가장 근본이 되는 덕이에요. 왜 목이 인일까요? 나무를 보세요. 나무는 아무 조건 없이 존재합니다. 그늘을 제공하고 열매를 맺고 산소를 만들어내지만 그 대가를 요구하지 않아요. 그 무조건적인 베풀, 생명을 살리는 따뜻한 기운이 임해정신과 일치합니다. 또 봄은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 즉 생명이 시작되는 때인데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인이에요. 목은 방위상으로는 동쪽입니다. 동쪽은 해가 뜨는 방향입니다. 해가 뜬다는 건 하루가 시작된다는 것, 빛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목이 시작, 새벽, 생장의 시작을 상징하기 때문에 해가 뜨는 동쪽과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우리가 동방이라 할 때 뭔가 새로운 것, 희망찬 것의 이미지가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목의 기운을 가진 사람은 어떤 성격을 갖는지도 살펴볼까요?
앞서 나무의 이치를 충분히 이해하셨다면 사실 성격 특성들은 하나하나 외울 필요가 없어요. 나무를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떠오르거든요. 목의 장점부터 살펴볼까요? 첫째, 추진력과 실행력입니다. 목의 사람들은 시작하는데 강합니다. 씨앗이 땅을 뚫고 나오는 것처럼 아이디어가 생기면 일단 해보는 타입이에요. 남들이 될까 하고 망설일 때 이미 첫걸음을 내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돌파력은 창업, 기회,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데서 큰 강점이 됩니다. 둘째, 창의성과 상상력입니다. 새싹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자라나듯 목의 기운은 기존 틀을 깨는 아이디어와 연결됩니다. 뭔가를 새롭게 보고 없던 것을 만들어내는 창의적 사고가 강합니다. 이걸 왜 이렇게 해야 하지?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 질문을 자연스럽게 던지는 사람들이에요. 셋째, 인자함과 공감 능력입니다. 목의 덕목은 인입니다. 나무가 그늘을 무조건 나눠주듯 목의 사람들은 타인을 배려하고 공감하는 마음이 큽니다. 주변 사람들의 감정을 잘 알아채고 먼저 손 내밀 줄 압니다. 이 따뜻함은 인간관계에서 큰 자산이 됩니다. 특히 누군가를 가르치거나 이끌어야 하는 상황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요. 넷째, 성장 지향성과 긍정 에너지입니다. 목의 사람들은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나아지길 원합니다. 자기 개발에 관심이 많고 현재에 안주하기보다 더 높은 곳을 바라보는 성향이 있어요. 이 상승 에너지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할 수 있어, 해보자 하는 기운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서 함께 있으면 용기가 생기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그에 따른 목의 단점들도 있는데요. 첫째, 마무리가 약합니다. 시작하는 데는 강하지만 끝까지 마무리를 잘 못 짓는 것이 약점입니다. 나무의 기운은 상승과 확장인데 정리하고 수렴하고 마무리하는 것은 목의 본성에 반하거든요. 나무가 계속 위로만 뻗으려 하지 스스로를 정돈하지는 않는 것처럼요. 그래서 이것저것 시작해놓고 마무리를 못하거나 새로운 것이 나타나면 하던 것을 중간에 놓아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둘째, 급하고 화가 많습니다. 위로 뻗으려는 기운이 강하면 급해집니다. 봄의 새싹이 기다리지 못하고 언 땅을 뚫고 올라오듯이 빨리 결과를 보고 싶어하고 진행이 막히면 답답해하거나 짜증을 낼 수 있어요. 또 직선적인 성격이라 하고 싶은 말을 돌려 말하지 않아서 뜻하지 않게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셋째, 타인의 영역을 침범하기 쉽습니다. 나무가 사방으로 뻗어나가는 것처럼 목의 기운이 강하면 자신의 에너지와 주장을 주변에 확장하려는 경향이 생깁니다. 선한 의도로 하는 일이지만 상대방 입장에서는 간섭이나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어요. 내가 잘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아 라는 확신이 강할수록 주변과의 갈등이 생기기 쉽습니다. 넷째, 현실적 감각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상과 꿈을 향해 위로 뻗는 기운은 강하지만 현실적인 계산이나 실리적 판단에는 약할 수 있습니다. 나무가 자라는 데 집중하느라 뿌리가 얼마나 단단한지를 잊는 것처럼요. 일단 해보자는 정신은 좋지만 때로는 준비 없이 뛰어들어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꿈은 크지만 실행 계획이 너무 낙관적으로 잡히는 경향이 있어요. 이번에는 목의 기운이 어떤 직업에서 잘 발휘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단순히 이런 직업이 잘 맞는다고 나열하는 게 아니라 왜 그 직업이 목의 기운과 맞닿는지 이치로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면 여기서 언급하지 않은 직업도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첫째, 시작과 개척이 핵심인 직업입니다. 스타트업 창업가나 기획 담당자가 될 수 있겠죠. 목의 가장 핵심적인 기운은 없던 것을 시작하는 힘, 즉 씨앗을 심고 싹을 틔우는 에너지입니다. 창업가나 기획자의 일이 정확히 이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아이디어 하나를 현실로 꺼내는 일,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처음 가는 길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게 목의 기운이 가장 자연스럽게 흐르는 환경입니다. 이미 완성된 시스템을 유지 관리하는 일보다 뭔가를 처음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훨씬 더 생기가 넘칩니다. 둘째, 사람을 성장시키는 직업입니다. 교사나 강사, 상담사, 코치 등이 해당됩니다. 나무는 그늘을 들이우며 다른 생명을 품습니다. 타인의 기운, 즉 타인에 대한 진심 어린 관심과 공감 능력은 사람을 키우는 일에서 크게 빛납니다. 교사나 강사 혹은 코치로서 누군가의 잠재력을 이끌어내고 어제보다 오늘 더 성장하도록 돕는 일이 목의 기운과 딱 맞아요. 셋째, 창조와 표현의 직업입니다. 작가, 예술가, 콘텐츠 크리에이터,
디자이너 등이 해당됩니다. 나무가 가지를 뻗듯 목의 기운은 다양한 방향으로 표현되기를 원합니다. 창작 활동은 그 욕구를 가장 자유롭게 발산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기존에 없던 것, 나만의 시각으로 본 것을 세상에 내놓는 행위가 목에 새로운 것을 시작하고 퍼뜨리는 기운과 일치합니다. 특히 트렌드를 빠르게 감지하고 새로운 것에 반응하는 성질은 콘텐츠 크리에이터에게 큰 강점이 됩니다. 넷째, 살아있는 것들을 다루는 직업입니다. 의료계통이나 복지, 혹은 환경이나 농업, 축산업도 해당됩니다. 목은 생명의 기운입니다. 생명을 돌보고 살리는 일은 그 속성 자체가 목과 닿아 있어요. 의사나 간호사, 사회복지사 또는 자연과 환경을 지키는 일에서 목의 인자함과 생명을 아끼는 마음이 진가를 발휘합니다. 농업도 마찬가지예요. 씨앗을 심고 자라는 것을 지켜보고 열매를 맺는 전 과정을 함께하는 일이 목의 이치 그 자체입니다. 반대로 목의 기운이 위축되거나 소진되기 쉬운 환경도 있습니다. 이미 완성된 시스템을 그대로 반복 유지하는 업무. 창의성보다 규정과 절차를 철저히 따르는 것이 핵심인 환경. 성장보다 현상 유지가 목표인 조직 문화 등이 그렇습니다. 이는 나무에게 햇빛이 차단된 것과 같아서 목의 기운을 가진 사람이 이런 환경에 오래 있으면 쉽게 의욕을 잃고 지쳐버립니다. 왜 항상 이렇게만 해야 하지? 라는 답답함이 반복되면 목이 억눌리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 기운이 지나치게 왕성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목이 사주에 지나치게 많으면 나무가 너무 빽빽이 자라는 숲처럼 됩니다. 빽빽한 숲에는 햇볕이 들어오지 않고 나무들끼리 서로 빛을 가로막죠. 그래서 주변과의 충돌과 마찰이 잦아집니다. 자기 의견과 기준이 너무 강해서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지 않고 고집이 세며 독단적으로 흐르기 쉬워요. 추진력이 과해져서 무모한 결정을 내리거나 감정 기복이 커지고 분노 조절이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몸으로는 간 기능에 부담이 오거나 근육이 경직되고 눈이 충혈되는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목이 강할 때는 금의 기운이 균형추가 됩니다. 금은 가을의 기운으로 수렴하고 정리하고 절제하는 힘이에요. 강한 나무에게 필요한 것이 적절한 가지치기이듯 스스로 지금 내가 너무 한쪽으로만 달려가고 있지 않은가를 점검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남의 말에 귀를 여는 연습, 마무리를 짓는 연습, 때로는 멈추는 연습이 목이 강한 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처방입니다. 반대로 목의 기운이 약하거나 거의 없으면 시작하는 힘과 돌파력이 부족해집니다. 아이디어는 있는데 실행으로 옮기기가 어렵고 새로운 도전 앞에서 주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장하고 싶은 욕구는 있지만 에너지가 약하기도 하고 자신감이 약하고 환경도 잘 받쳐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리적으로는 우유부단함, 소심함, 자신감 부족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챙기지 못하고 지나치게 위축될 수도 있어요. 또 인외 덕목이 약해져서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떨어지거나 몸으로는 간 기운이 약해지면서 쉽게 피로하거나 근육이 약하고 눈이 쉽게 침침해지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 목이 약할 때는 수의 기운이 도움이 됩니다. 나무에게 물이 필요하듯 수의 기운이 목을 자라게 해줘요. 수는 지혜와 여유의 기운인데 충분한 휴식과 자기 성찰이 오히려 더 큰 실행력을 만들어냅니다. 목의 기운이 약한 분들은 큰 계획을 세우면 오히려 부담을 느껴서 시작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주 작은 것부터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것을 목표로 매일 조금씩 실행하는 습관을 들이면 그 과정에서 목의 기운이 서서히 활성화됩니다. 완벽한 준비가 되면 시작하겠다는 생각보다 시작하면서 완성해 나가겠다는 마인드로 전환하는 게 핵심입니다. 오늘 목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았는데요. 목을 기억할 때 이 하나의 장면만 기억하세요. 겨울이 끝나고 꽁꽁 땅을 뚫고 올라오는 새싹 한 포기. 작지만 강하고 부드럽지만 포기하지 않으며 오직 위를 향해 자라나는 그 생명력. 그것이 목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름을 상징하는 오행인 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